안녕하세요. 공선생의 부동산 하나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세종시 아파트 분양 공급 일정과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똑같은 것 같은데 종류가 다양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임대 아파트 종류에 대한 부동산 정보와 함께 세종시에서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는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가 어디인지 작용 요건 및 공급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선생의 부동산 유튜브를 잘 보시면 토지, 아파트, 상가 등의 부동산 공부를 잘 시켜드리면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비롯한 돈이 되는 부동산이 무엇인지까지 쉽고 눈과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하는 유익한 유튜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이민년에는 세종시에 진짜 내 집이 생기실 것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2022년 세종시에 공급 계획이 있는 아파트 세대수는 총 7027호입니다. 이 중에서 분양은 4142호이고 임대는 2885호입니다. 1생활권에서 4생활권까지의 아파트 분양은 일부 주상복합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분양이 다 끝나셨다고 보시면 좋고 5생활권 3개 지역과 6-4생활권을 제외한 6생활권 3개 지역이라고 해봐야 총 6개 행정동이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1개 동에서 이제 6개밖에 안 남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많이 남은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울하기까지 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상임위원회의 인구만 약 5천여 명입니다. 이전되는 국회 종사자들에게 집을 안 줄 수도 없을 것이고 5,000호 곱하기 3 하면 15,000명이니 한 개 동 규모는 국회 쪽으로 주게 될 것입니다. 들어올 시기가 되면 들어올 법원, 검찰청 역시 종사해야 될 사람들도 약 2,000에서 3,000명 정도로 추산해 봅니다. 이쪽도 한 개 행정동 정도의 공급 물량은 있어야 할 것이고 언론사와 연구시설 및 산업단지 등의 기관 종사자들에게도 한두 개의 행정동까지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 우선에게 돌아올 것은 많으면 2개, 적으면 1개 정도밖에 안 되겠다는 어림잡은 통계치 분석이 나오겠네요. 2022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은 진짜로 별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주관에 따라 소거를 해보면 공감되실 것입니다. 우선 집문서가 안 나오는 것들은 일단 지워보면 임대아파트 8개 사이트의 2885세대는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상적인 가족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고운동에 블럭형 단독주택지에 연립주택을 세운다? 땅콩주택은 아닐 것이고 연립 빌라, 암튼 아파트가 아니니까 지어봅니다. 이제 4개 남았습니다. 6-3생활권, 4-2생활권 주상복합,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시범지역의 끄트머리 2개, 아무튼 준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6-3생활권은 2022년 2월에 분양을 한다고 하니 확실히 2022년에는 할 것이고 22년 하반기에 3개 지역을 분양한다는 것은 2023년으로 미루지 말고 제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6-3생활권 M4의 위치는 작년에 분양한 리첸시아 파밀리의 옆이고 4-2생활권 H3의 위치는 지금 입주하고 있는 지편동 4단지 옆입니다. 5생활권은 보시는 바와 같이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건 6-3생활권 M4 1개 지역 839세대 뿐이고 임대아파트도 혼합하여 짓는다고 하니 1000세대 분양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임대아파트는 지웠는데 이 녀석들을 잘 알아두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집이 생길 수 있답니다. 행복주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행복주택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구분하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30년입니다. 뭐하러 30년 동안 임대아파트에 살겠습니까? 분양을 받기 위해 거쳐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 및 창업지원주택 등에 대해서는 아이가 없으면 6년이고 있으면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는 20년이고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이며 예비 입주자가 있으면 나가야 하지만
없으면 2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도 행복주택과 거의 유사한데 최대 거주기간은 30년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과 주택 기금을 받아서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고 만 19세 이상인자에 한하여 80%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0%는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특별 공급하는 60제곱미터 이하, 25평 이하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영구 또는 50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말하고 소득 기준이 부합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2022년 임대아파트 공급 계획을 보면 통합 공공임대아파트가 보이는데 통합 공공임대아파트는 영구, 국민, 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두가 편하게 입주할 수 있는 포용적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합니다. 분양 전환이 되는 민간 임대 아파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 행복, 영구 아파트의 공급주택은 국가 및 지자체, LH, 지방공사이지만 공공임대아파트는 국가 지자체가 빠지고 민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임대기간은 국민 및 행복주택은 30년이고 영구는 50년 및 영구이지만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10년, 요즘은 4년, 8년짜리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기준 면적 이하로 하고 반드시 무주택이어야 하고 소득 및 자산 등이 맞아야 합니다. 의미 없는 게 소득이야 내 명의로 없으면 될 것이고 외제차나 G로 시작하는 고급산 차를 끌고 싶으면 장기 렌탈 해버리면 되는데 좀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는 공공임대는 시세의 90%이고 국민 및 행복주택은 60에서 80%, 영구임대는 시세의 30%입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세종시 줍줍 아파트가 나온다고 하거나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가 나온다는 말씀, 가락마을 6단지, 가락마을 7단지, 도담동의 도랩마을 13단지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운동의 가락마을 6, 7단지나 도담동의 도랩마을 13단지가 아까 설명해드린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한 유형의 아파트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면 좋은 말 안 나오지만 결과론적으로 국민에게 준다고 하니 좋게 생각하려 합니다. 가락마을 6단지는 2015년에 준공되었고 총 887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이 중에 143개의 부적격자가 나왔는데 모두 25평입니다. 가락마을 7단지도 같은 시기에 준공되었고 572세대 중에 56세대가 부적격자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34평으로 큰 평수라서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고운동이라서 BRT는 없지만 보조 BRT나 간선 버스가 잘 발달되어 있고 일본 국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공주 나가기도 좋고 해서 고운동에서는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음은 도담동 도랩마을 13단지 중흥 그린카운티입니다. 도담동이야 세종 사람이면 입지 좋고 살기 좋은 곳뿐만 아니라 아파트 값도 상위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도랩마을 13단지는 충남대학교 병원과 도담동 먹자골목 싱싱장터 BRT 인접 아파트로 도담동에서 제대로 된 25평 아파트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총 965세대 중에서 70개 세대가 부적격자가 나왔는데 분양가는 기존에 분양했던 금액 1억 4천만 원대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은 2월 4일 시작하는데 분양 방식이 공공 분양 방식으로 85%가 특별 공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몇 개 안 돌아가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가락마을 6, 7단지와 도랩마을 13단지의 요건 대상을 살펴보면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무주택이어야 하고 전 세대원이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년 이상의 청약 통장을 갖고 있어야 하고 세종은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청약 2년 이상 납입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분양 공고가 뜨면 그 일정에 맞춰서 인터넷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급 방식은 민간 분양 방식과 공공 분양 방식 두 가지로 진행하는데 일단 도랩마을 13단지는 공공 분양 방식을 적용해서 특별 공급 85%, 일반 공급 15%, 즉 60장은 특별 공급, 10장은 일반
저렴한 공급입니다. 민간 분양 방식은 특별 공급 58%, 일반 공급 42%니까 가락마을 6단지 143개 중에 83개가 특별 공급이고 60개는 일반인들에게 공급됩니다. 가락마을 7단지는 56개 중에서 33개는 특별 공급, 23개는 일반 공급으로 진행되겠죠. 가락마을 6, 7단지는 아직 민간 분양인지 공공 분양인지 확실히 결정된 건 없고 조만간 모집 공고문이 나오면 세부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꼭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어디다 넣어야 하냐고 질문하시는데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될 곳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34평은 넓은 집을 원하면 가락마을 7단지밖에 없고 25평이라면 당연히 도담동 도렛마을 13단지가 더 좋죠. 그런데 가락마을 6단지가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점은 머리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종시 2022년 아파트 공급계획과 임대 아파트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고 줍줍아파트, 로또아파트라고 불리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 가락마을 6, 7단지와 도렛마을 13단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당첨이 안되면 더 좋은 게 당첨될 거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면 진짜 좋은 게 당첨됩니다. 당첨 안 되었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면 정신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될 것도 안 되니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하셔서 공선생을 통해 부동산 정보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도록 다음 영상에서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